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사소송법 기출지문.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체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이며 이를 공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 절차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된다. 6.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7.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는 없다. 8.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9.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0.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11.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2.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13.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라면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14.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15.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16.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행위로 공소 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어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17.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18. 증거개시 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19.
검사의 증거 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20.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1. 법원의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3.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4.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라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6.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7.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2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 공판 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29.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0.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형사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3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32.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3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34.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의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5. 이 한계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6. 갑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7. 갑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8.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39. 증거 동의의 효력은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0. 서류의 기재 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 동의도 가능하다. 41.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하여 수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위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43. 대항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4.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5.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6.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8.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9.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5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의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54.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5.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56.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57.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58. 피의자 소유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59.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60.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면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61.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6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3.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4.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5.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6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67. 이 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에 갑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 내용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68.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69.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무면 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로도 충분하다. 70.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7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72.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된다. 73.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 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74.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75.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76. 즉결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7.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직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